예산을 난도질한 뒤에 추경이라 지역화폐 뿌리자고. 추경이라는 말은요,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국가 예산이 부족할 거라 예상을 했을 때 천재지변이나 국가 위기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추경 민주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를 추경을 하자고 했느냐? 20조를 하자고 했습니다. 20조. 와, 어마어마하죠. 예. 야, 이게 결국은 민주당은 돈 뿌리는 정당, 포퓰리즘 정당, 현금 살포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역시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20조를 기본 출발선으로 하재요. 예, 기본 출발선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충분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출발선으로 하면 20조는 기본인데 여기다가 더 뿌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돈 뿌린 거 한번 보세요. 추경 10번이나 해서 154조 1,000억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주변에 물가 다 올랐죠. 이게 추경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올려서 물가가 엄청 오른 거고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정부가 돈 뿌리면 물가 오른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보세요. 28조 2천억 원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는 5년 동안 17조 1천억 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33조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39조 9천억 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한 방에 지금 20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20조. 20조를 하겠다는 속셈은 뻔하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만들어서 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추경을 시작을 하면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화폐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나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그런 핵심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뿌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뿌리느냐. 여러분 보세요. 국가 예산은 싹둑싹둑 잘라놨거든요. 지금 2025년에 673조 3천억 원, 2.5% 늘렸습니다. 난생 아마 처음일 거예요. 국회 역사상 정부안을 난도질해서 삭감한 것은 처음일 겁니다. 673조 3천억 원인데 이게 얼마를 깎았느냐? 4조 1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부 예비비도 50%나 삭감했습니다.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다 없앴습니다. 82조 5천억 원.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506조 9천억 원을 다 9,100만 원을 다 없앴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도 80조 900만 원 다 없앴습니다. 감사원의 특경비 특활비도 없앴고요. 경찰의 특활비도 없앴습니다. 심지어 대왕고래 유전개발에 또 497조 2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는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국가를 마비시킬 만큼 엄청나게 삭감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다시 추경하자고요.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진짜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말이 국민 떠들지 그들은요, 국민들을 개돼지만큼도 크게 안 보는 거야. 돈 주면 표 찍어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예산을 난도질 4조 1천억 원이나 난도질 해놓고 지금 와서 20조를 하자고. 20조 그것도 기본 출발선으로 하자고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말입니다. 그들은 선거밖에 없다, 대선밖에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 지역 앞에 뿌려서 얼마나 많이 돈을 뿌렸는지 나타나잖아요. 6년간 3조 380
2억 원이나 혈세를 투입해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없어지는 겁니다. 생산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역화폐라는 게. 그만큼 할인해 주는 비용을 국고가 보존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보존을 하고요. 2021년에는 1조 2,522억 원 돈 그냥 갖다 부어버렸죠. 2022년에는 7,053억 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525억 원까지 줄였고요. 작년에는 3,000억까지 줄였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제로였어. 제로. 이거 이제 올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올릴까요? 엄청나게 올리겠죠. 20조 안에 아마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뭐 작년 수준은 월등하게 넘을 거고요.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하니까 지금 엄청난 어떤 이야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이 엄청난 이야기 저는 여러분 보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어렵다.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뿌리는 만큼 말입니다. 뿌리는 만큼 시장에 굉장한 충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를 이렇게까지 뿌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지금까지 지역화폐 발행을 보면요. 여러분 2022년에 28조 4,560억 원을 뿌렸습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화폐 발행은 4천억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돈을 갖다가 뿌려대면 여러분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 살림. 지방정부의 살림도 어려워지고요. 이게 나라 살림도 진짜 어려워집니다. 진짜 최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돈 뿌려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그때 쉽게 말하면 표 달라는 돈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러분 실제로 예산을 지역화폐 예산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역화폐 예산과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산업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역화폐에다가 돈을 붓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필요합니다. 추경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4조 1,000억 원이나 삭감을 했기 때문에 추경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산의 구조조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많이 땡겨서 저는 돈을 부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들이 난도질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저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지역화폐만 몽땅 넣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채무 비율을 보세요. 2023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요. 1126조 6천억 원으로 46.9%입니다. 이게 2024년에 어떻게 될까요? 2024년에 적어도 말입니다. 46.9%보다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국세가 덜 거쳤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50%가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50%가 넘어서잖아요. GDP 대비 50%예요. GDP는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GDP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50%가 넘어서면요. 국가 신용평가기관들 있잖아요. 무디스나 피치나 S&P나 아마 굉장히 주의를 가지고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혼란한 틈을 타서 뭐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든 말든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야. 지금 지역화폐 많이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뿌리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듯 하거든요. 이게 국가를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그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는 써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 신용 등급이 왕창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어렵다 하는데 돈 잘못 뿌리잖아요. 돈은 뿌렸는데 경제는 소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돈 쓰고 부채만 늘리는 꼴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확률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함부로 뿌려서도 안 되고요. 돈을 뿌려더라도 절제되게 지금 뿌려야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당리당략이 마치 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권력을 더 확장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섭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